네, 본 찬성 측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고관세 회피를 위한 해외 생산기지 확대가 국내의 실질적 순편익을 가져온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해외 생산기지 확대는 관세로 인한 기업 피해를 방어하는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현재 고관세로 기업의 수출 비용이 급증하면서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미국 내 3분기 매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관세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37% 감소했습니다. 이에 현대차가 미국 현지 공장 확충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것은 해외 생산기지 확대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불가피한 대응임을 보여줍니다. 둘째, 해외 생산기지 확대는 중간재 수출을 자극하여 본국 생산을 오히려 촉진합니다. 미국 내 제조업 생산이 증가할수록 한국의 중간재 수출도 동반 확대되는 이른바 생산 연계성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한국 첨단 기업들이 미국의 거점을 확장하면서 대미 수출액은 실제로 함께 상승하였습니다. 대미 수출에서 특히 중간재 비용이 약 51.2%로 절반을 넘는 현 상황에서 해외 생산기지 확대는 국내 생산 증대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셋째, 수출과 투자의 측면에서도 국내 순편익을 높이는 선순환 효과가 구축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으로의 수평적 FDI 이후 현지 시장과의 연계가 강화되어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면서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었습니다. 더불어 2023년 해외 자회사 배당 이중관세를 완화하는 개정안이 시행된 후 기업들이 유휴 현금을 국내 본사로 회수한 사례처럼 정부의 자본 리쇼어링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해외이익의 국내 환율을 촉진하여 국내 투자 확대라는 실질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해외 생산기지 확대가 단기적으로는 관세 회피 수단으로 장기적으로는 생산 수출 투자를 확대하여 국내 순편익에 기여한다는 사실 강조하면서 입론 마칩니다. 반대측 입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생산기지의 확대는 장기적으로 국내 산업 기반을 무너뜨리며 경제 침체를 낳습니다. 저희는 국내 경제 보호를 위해 다음 세 가지 논거를 들어 해외 생산기지의 확대가 국내 경제에 실질적인 순편익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국내 산업 공동화를 유발해 산업 생태계를 파괴시킵니다.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은 국내 공장의 축소와 폐쇄로 직결되며 이는 제조업 기반의 약화는 물론 수많은 생산직과 관련 공급망 인력의 대량 실업을 유발합니다. 실제로 2010년대 삼성전자가 구미 시의 휴대폰 생산 라인을 해외로 이전하자 국내의 중소협력체는 도산했고 제조업 중심이던 구미시는 경기 침체를 겪은 바 있습니다. 둘째, 국내 자본 유출을 심화시키지만 생산이익의 국내 환류 가능성은 불확실합니다. 지난 11월 KDI의 해외 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소득 대비 순 해외 투자 비중은 2000년에서 2008년 평균 0.7%에서 2015년에서 2024년 평균 4.1%로 약 6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반면 전체 국민 소득 대비 투자 비중은 30%대 중반 수준으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총 투자는 유지되고 있지만 자금이 국내 대신 해외로 흘러가고 있는 셈입니다. 셋째, 무역국 정책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경영 불확실성을 심화시킵니다. 해외 생산기지를 확대할 경우 법인은 해당 국가의 세금, 비자, 보조금 정책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는 보호무역주의로 외국 법인에 대한 견제가 심한 상황에서 오히려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게 됩니다. 실제로 삼성은 작년 12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보조금 지급을 확정받았으나 최근 말을 바꿔 보조금을 대가로 주식 6조를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반대측 입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반대팀부터 자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대측 자유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께서는 앞선 입론에서 이제 해외 생산기지 확대를 통해서 기업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만약 기업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국내의 순편익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반대팀은 고관세 회피를 위한 생산기지의 이전은 기업의 이익은 보장할지 몰라도 국가의 이익으로 환수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해외 생산기지의 확대가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비를 절감하고 관세 부담을
위험을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로 인해 늘어나는 이익은 현지에 재투자될 뿐 국내 경제로 환류되기 어렵습니다. 생산이 해외에서 이뤄질 경우 일자리 창출, 고용 증대, 세금 기술 축적 같은 경제적 파급 효과가 현지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입증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저희 찬성 측께서 일본 논거로 제시해 주신 해외 생산기지 이전이 관세 리스크를 방어하고 이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주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반박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난 한미 관세 협상의 결과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한미 관세 협상의 결과 대한민국은 미국으로부터 15%의 상호 관세를 약속받았습니다. 이는 상대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점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관세 리스크 해소로 줄어드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관세 부과국인 미국의 해외 생산 기지를 이전할 경우 생산 비용이 한국보다 크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저희는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미국은 현재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미 제조업계는 약 50만 개 일자리가 비어 있으며 올해 4월 기준 내구재 제조업 분야에서만 채용 공고가 된 31만 개의 자리가 충원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임금 인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임금 인상을 하면 가격 경쟁력을 잃고 그리고 그대로 두자니 노동력이 부족한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이 미국 내 생산의 생산 비용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여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찬성 측께서는 이 부분에 반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확대 비용에 대한 우려를 표해 주셔서 이에 대해 반박하면서 잘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처음부터 공장을 짓고 현지 노동자를 채용해서 하나부터 끝까지 전부 다 공장을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은 이미 있는 공장을 인수하거나 현지에 있는 기업과 협력을 하면서 해외 생산 기지 확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신설이나 처음부터 끝까지 운영을 담당하는 것보다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인수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기존에 있는 기업 전부를 인수할 필요 없이 최소 10%만 인수를 해도 유의미한 해외 생산 기지 확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국내 포스코의 K-스틸 얼라이언스 전략이 있는데요. 포스코는 미국 EV 철강사 클리블랜드의 지분을 10% 인수해서 포스코는 기술력과 자본력을, 클리블랜드는 생산 인프라와 현지 고객을 제공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동맥을 구축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기업은 미국으로 생산 기지를 확대하면서 그 비용은 최대한 줄이고 현지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최대한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해외 생산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관세 협상을 타결을 함으로써 관세 리스크가 완화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지만 여전히 철강, 알루미늄과 같은 품목 관세 50%는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관세 협상 테이블조차도 오르지 못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철강에 대해 정부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업 차원의 해외 생산 기지 이전을 막을 경우 발생할 막대한 관세 비용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입증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어떻게 생산기지 확대가 국내 편익으로 환류될 수 있냐는 질문에 저희는 앞선 입론에서 중간재 수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입증드린 바가 있습니다. 반면 아까 말씀드린 철강 관세 내지는 알루미늄 50%처럼 관세에 대한 피해는 명확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넘기겠습니다. 네, 생산기지 이전이 계속해서 비용 극소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가 반박하자면 새로운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첨단 시스템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서 10년간 운영하는 총 비용은 한국보다 28%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공장을 소유하고 운영하기에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고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해외 생산기지 이전을 섭부르게 결정한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생산성 저하와 노동력 부족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납득 가능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반박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관세 리스크가 품목 관세에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완화될 수 없다. 중간재 수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편익으로 온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의 무역 불확실성에 대한
그 이해도가 살짝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관세 타결이 됐다 해도 사실 언제 있어 다른 새로운 품목에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간재를 미국으로 수출함으로써 중간재에서 내수 경제 활성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중간재에서는 미국이 관세를 내지 않을 것이라는 긍정측의 입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이렇게 중간재 수출이 같이 함께 해외로 이전하지 못하면서 관련 중간재 업체들이 도산하는 결과를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논거 1번을 통해서 산업 공동화 문제를 짚어드렸습니다. 산업 공동화는 단순히 해외 기업만 옮겨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소기업 업체들이 해외 기업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중소기업 업체들이 도산하게 되고 그거에 관련된 일자리가 줄어들고 결국 우리나라는 장기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악순환의 굴레로 빠져들 수 있다는 점을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불확실성이 오히려 생산기지를 이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생각은 좀 다릅니다. 오히려 생산기지 이전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가령 바이든 정부 하에서도 이러한 미국 내 리쇼어링 기조가 명확했는데요. 그때 IRA 법을 겨냥하여 생산기지를 확대한 기업들이 오히려 트럼프 정부 하에서 생산 공급망의 안정성을 통해 이득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반대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세 회피와 그리고 생산기지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해 주시지만 이 관세 회피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단기적으로 우리 기업이 받는 피해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은 제시해 주시지 않고 있으십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선 입론에서 2번 논거로서 자본 리쇼어링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자본이 국내로 환류할 가능성이 낮다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산업연구원의 논문에 따르면 배당금의 최대 95%를 비과세하는 입금 불산입 제도로 인해 2024년 경상수지흑자는 350억 달러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3년 해외 자회사 배당 이중과세를 완화하는 개정안이 시행되자 기업들은 일제히 해외 법인에 묵혀둔 유휴현금을 국내 본사로 회수한 바 있습니다. 해외 기업을 국내 투자로 전환할 시에 자본 리쇼어링 또한 뉴턴으로 해석하는 법안 또한 추진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자본 리쇼어링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지점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전 비용 관련해서도 기업 같은 경우는 미국 이외 다른 해외에 생산된 공장에서 나오는 배당금으로 미국의 생산 기지를 확대하는 비용을 충당 가능합니다. 실제로 NG 엘솔 같은 경우가 타국에 있는 공장의 배당금으로 미국 등지의 새 공장 설립 비용을 충당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국내 자본의 유출 문제 역시 해결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네, 찬성 측께서는 해외 생산기지를 이전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관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대안을 여쭤봐 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현재 산업 트렌드를 살펴본다면 국내 수출 전략 산업인 반도체 같은 경우 단순히 가격이 낮다고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생산과 수요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할 경우 오히려 숙련된 기술자가 부재해 고도화된 생산 공정을 따라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생산 공정을 더욱 고도화해 제품의 품질을 올리고 안정적인 공급 수요를 유지해 산업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곧 국가의 실질적인 순편익과 이어질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배당금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통해 국내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자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해 주시고 계셨는데요. 저희는 이런 배당금이 사실상 우리나라로 제대로 들어오고 있지 않다는 점을 먼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자회사를 인수해서 생산기지를 확대했을 경우 자금이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거의 배당금이 유일하신데요. 하지만 환수율이 순이익 대비 20%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는 OECD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저희는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어느 정도의 이익이 돌아오지만 우리나라가 해외에 투자하는 만큼에 대해서 이것이 돌아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저희는 의문을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짚어드리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노동의
기본적인 임금 인상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배당금으로 잠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노동 임금 인상은 지금 미국의 그 노동 시장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산업 경쟁력을 갖추지 못할 것이다. 관세 회피를 하기 위해서 거기로 옮겨갔는데 오히려 거기서도 그 산업 경쟁력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짚어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배당금을 통해 모든 비용을 충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본 리쇼어링의 한 가지 사례로서 입증을 해드렸고, 오히려 중간재 수출을 통한 산업 다변화를 메인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반도체 그리고 기술 고도화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 해외 생산 기지 이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과연 철강 관세 50%를 기술 고도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점유율이 감소된다는 측면에서 기업의 점유율이 감소되는 기업 경쟁력 하락을 간과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생산기지를 통해서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다면 점유율이 하락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또한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해외 생산기지 이전 이후에 정책 리스크가 계속해서 크다라는 지점을 짚어주고 계시는데, 앞선 발언처럼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정부 역시 정부가 바뀌더라도 미국이 리쇼어링을 환영하는 정책 기조는 변화하지 않았고, 이와 더해 주와의 연대를 통해서도 정책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겠습니다. 가령 지역 기업과의 합작과 같이 해외 진출 기업이 지역 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경우 주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얽혀 정부 차원의 정책 리스크를 부여하기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주의 독립성이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다는 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한 우리나라 산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타국 역시 미국으로의 해외 생산기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처럼 이들 국가 역시도 시장 점유율 유지와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미국으로 생산 기지를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 흐름에 편승하지 않는다면 이들에게서 시장 점유율과 기업 경쟁력 모두 밀려남으로써 특히 한번 밀려났을 때 다시 점유율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서 이 흐름에 편승하지 않았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도태될 가능성도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네, 하나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께서는 우리가 해외 생산기지 이전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경쟁력이 하락해서 시장 점유율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점을 우려해주고 계시지만, 저희는 이미 앞서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할 때 발생하는 비용 상승 압력이 시장 점유율을 낮추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짚어드렸다는 점 다시 한번 주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외 생산기지의 이전이 불확실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이 불확실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불확실성이라는 건 비단 관세 문제만이 아니고 고려해야 될 요인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근래의 코로나19 팬데믹, 미중 무역 갈등,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급망 불안과 무역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해외 특정 국가의 생산을 의존하는 방식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방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국내 설비 투자를 늘려 공급망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기업과 국가 모두에게 있어서 오히려 바람직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로 생산기지 확대가 불확실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자료에 대한 입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선 입론에서 제시한 미국과 삼성전자의 사례의 경우, 미국은 삼성전자의 텍사스 테일러 반도체 공장을 두고 보조금 지급의 대가로 6조 원 규모의 삼성전자 신주 발행, 즉 지분 참여를 요구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지분의 1.56%에 해당하며 현재 이재용 회장의 보유 지분에 육박하는 명백한 기업 경영 권에 대한 정치적 개입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공장에 약 51조 원을 투자했으며 삼성전자의 2024년 연간 순이익이 34조 원인 것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큰 규모의 투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의 투자가 미국의 정책과 법의 통제 아래 볼모로 잡혀 있다면 결국 기업은 미국의 요구에 휘둘리게 되어 경영 불확실성이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계속해서 높은 비용에 대해서 짚어주시고 계십니다. 당연히 해외 생산 시설 설립에 드는 비용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높은 것이 당연합니다. 더 큰 수익을 위해 더 큰 투자를 하는 것이니까요. 저희가 모든 산업의 모든 기업들이 해외 생산 기지를 이전해야 한다, 내지는 확대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고정 비용을 감당하면서도 충분히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 정도로 생산성이 높은 기업, 특히 우리나라가 현재 주력하고 있는 고기술 산업의 경우에는 수평적 FDI 전략이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헬프먼과 베인날드의 집필한 논문들에 따르면 생산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수출 대신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동차 15% 관세로 상대적인 불리함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현재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생산 기지가 미국에 많이 이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쟁업계에서 밀리게 된다면 이러한 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셔야겠습니다. 아울러 철강에 관해서도 현재 포스코와 같은 우리나라 제철소들이 미국 생산 기지 이전을 예정하고 그리고 인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기업 이익에 오히려 생산 기지를 확대하지 않는 것이 배반되는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네, 이어서 계속해서 정책 리스크,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외 생산 기지에 이전을 하게 되더라도 이후에 미국 정부로부터의 압박을 계속해서 언급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에 대한 답변으로 저희는 이미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정부 모두 리쇼어링을 환영하는 정책 기준은 바뀌지 않았으며 이외에도 주와의 연대를 통해 정책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라는 지점에 대해 답변 드렸다는 점 주지시켜 드리면서 넘기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부 산업에 대해서만 해외 생산 기지를 이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은 결국 다른 산업에서는 부작용이 크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해 주시는 발언 같습니다.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 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해외 생산 기지 확대가 국내 경제에 실질적인 순편익으로 오느냐 안 오느냐를 따지려면 부작용과 이득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큰 문제냐라는 걸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논거 1번에 공급망 산업 공동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토론을 통해서 일자리 문제도 심각하고 중소기업 동사 문제도 심각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찬성 측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급망 산업 공동화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오히려 관세가 더 리스크가 더 크다는 것에 대해서는 입증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네, 이어서 앞서 말씀드린 산업 공동화에 대해서 자료로 입증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제조업 공동화는 최근 수년간 통계로도 그 추세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국내 설비 투자 감소는 제조업 공동화 악순환을 가속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내 설비 투자 감소에 따른 투자 역조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18년까지 10년간 제조업 해외 투자 증가율이 국내 설비 투자 증가율의 2배를 넘어가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국내 설비 투자는 2009년 대략 99조에서 2018년 156조 정도로 연평균 5.1% 증가한 반면 이 기간 제조업의 해외 직접 투자는 51억 달러에서 163억 달러로 연평균 13.6% 늘어 국내 설비 투자 증가율의 2.7배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해외 생산 기지 확대가 심화됨에 따라 국내 산업은 공동화되고 있음이 자명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내 산업 공동화 얘기를 해주셔서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기업이 해외로 생산 기지를 확대할 시 나타나는 지역 공동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히려 우리 대기업이 단기적으로 관세를 회피하지 못했을 시 나타나는 지역 경제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고찰해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반도체나 배터리, 자동차 등 이 산업 대부분은 단일 대기업으로 움직이지 않고 중견, 중소기업과의 같은 수백 개의 협력사 네트워크로 작용합니다. 이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는 대기업이 관세의 직격탄을 맞아 부정적 영향을 겪고 수출 경쟁력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날 협력사들에 나타날 부정적 영향도 충분히 고려해 주셔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실제로 관세 이후에 대미 수출 중소기업의 63%가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해외 생산 기지를 확대해서 우리나라 국내 기업과 수출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면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더 커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처럼 단기적으로 관세를 회피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산업별로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대미 시장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산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이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거는 기업의 판단 아래에서 미국으로 이전을 결정해야 하는 사안인 거지 무조건적인 생산기지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중간재의 편익, 그러니까 비용과 편익을 명확하게 구분하자는 상대측 논리에 입각해 편익이 명확하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자동차 부품 업계의 대미 수출이 확대되면서 이러한 부품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우리의 GM이나 미국 최대 전기차 A사 등의 부품을 공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중간재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네, 이어서 고용 감소와 산업 공동화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점 다시 한번 자료로 입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F에 따르면 오히려 수출 증대와 함께 기업 자체가 커지게 되면서 해외 생산 라인 관리 등 고용 창출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점을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어서 중소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무조건적인 것은 아닙니다. 생산기지 이전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 피해는 커지기 때문인데요. 최근 미국은 철강에 대해 품목관세를 매기면서 파생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만약 대기업의 생산 공정이 해외로 나가게 된다면 품목관세를 고려하게 될 것이고 현재 있는 중간재 업체와 계약을 맺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협체업체는 계약이 끊겨 생존에 불합리한 모습을 띠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중간재의 수출로 우리나라의 이익으로 순편익으로 얻어올 수 있을지는 찬성 측에서 입증해 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네, 이어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께서는 대기업이 관세를 맞을 경우 협력업체도 피해를 보게 된다는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역시 생산기지를 확대한다면 협력업체의 도산으로 이어지게 됨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입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협력업체들은 대기업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자생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채 대기업의 해외 이전에 따라 도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2010년대 삼성전자가 경북 구미의 휴대폰 생산 라인을 베트남으로 이전했을 때 인근 중소협력체들이 생산 감소로 줄 도산하며 지역 경계가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외 생산 기지의 이전이 국내 생산의 감소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며 협력업체의 도산을 이끌어 산업 생태계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과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익이 크냐 손실이 크냐인데요. 저희는 이익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부분으로 충분히 이익을 얻을 수 있고, 하지만 이 손해 같은 경우는 해외가 나갈 경우 그 손해는 무조건적으로 중소기업과 일자리로 타격이 온다는 걸 계속해서 입증해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반증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기업이 해외 생산 기지 확대를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업이 앞으로 새로 진행할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이 미국과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한국과 미국이 마스가 혹은 제조업 르네상스 등 제조업 산업에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협력 산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시 대규모 호판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선제적으로 미국의 해외 생산 기지 확대를 이어가지 않는다면 이러한 협력 프로젝트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러한 협력에서 우리나라 기업 그리고 국내 경제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이 크게 저해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첨언하겠습니다. 앞서 삼성 사례를 언급해 주셔서 저희 역시 중간재 수출이 증가함으로써 오히려 고용 창출 효과와 수출이 증가한다는 사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기업인 HL 만도의 경우에는 현재 미국 빅3인 포드와 GM, 북미 최대 전기차 업체 등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북미 완성차 업체 매출 비중이 18%였는데 2023년에는 대미 자동차 수출 증가와 함께 부품 수출 또한 29%로 증가한 바 있다는 지점 짚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대기업의 생산기지 이전을 중소기업의 도산으로 규정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접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명확한 하청 구조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만약 대기업이 점유율 하락으로 인해서 기업 경쟁력이 약화한다면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의 도산은 명확히 반대 측에서도 입증해 주셔야 하는 점이라는 점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비용과 편익의 계산을 주장하고 계신데 왜 이 계산
안에 관세에 대한 피해는 명확하게 포함하고 계시지 않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겠습니다. 철강 관세 50% 우리 제조업에 굉장히 큰 피해입니다. 네, 하나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께서는 앞서서 마스가 프로젝트가 협력 프로젝트라고 해주셨지만 이는 사실 미국식 일방주의에 따른 결과일 뿐 협력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해외 생산기지 이전이 오히려 섣부른 선택이 되어 비용 부담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는데요.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TSMC가 400억 달러 규모의 대대적인 미국 투자에 약속했지만 비용 증가 부담 역시 만만치 않을 거라는 골드만삭스의 연구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아시아에서의 생산 비용보다 미국에서의 생산 비용이 44% 비싼 것으로 밝혀져 있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더해서 고성능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칩 크기가 작아야 되는데 그럴수록 생산 난도가 높아져 수율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반도체 제조를 하지 않은 탓에 현장 실무 인력이 부족해 수율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게다가 반도체를 더 작게 만들려면 수천억 원을 호가하는 고가 장비들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시설 투자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원가 부담 심화는 결국 해외 생산기지 이전의 비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서 찬성 측께서는 국내로 편익이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말씀해 주시면서 미국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는 국내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미국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 미국에 따른 그 수요를 증가하기 위해서 해외 생산 기지를 더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 미국에서 나온 이 생산 이익은 다시 미국을 투자하는 그 재투자 자원으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거에 대한 우리나라에서 오는 환류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인 저희는 우려하는 것입니다. 환류 금액은 크지 않지만 우리나라에게 가져오는 그 피해는 막심합니다. 일자리 문제와 산업 공동화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그 산업 그 경제력을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순편익과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관세를 회피한다고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지만 저희는 앞선 자료를 통해서 관세를 회피하더라도 생길 수 있는 노동환경 불안실성, 그 다음에 그 투자금으로 인해서 원가 올라가는 점들은 충분히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막대한 생산 설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현재 공장을 건설할 경우 우리나라의 설비 수출부터 증가하게 됩니다. 가령 2차 전지 공장을 미국에 세우려고 하면 한국의 소부장,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의 대미 수출이 증가하고 이것이 무역 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짚어볼 부분이 대미 수출 중에 중간재의 비중이겠습니다. 미국 진출 한국 기업들은 운영에 필요한 제품의 59%가량을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에 따른 논문 결과인데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이 충분히 자극되고 오히려 국내 경제에 순편익을 가져온다는 지점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이익을 단순히 현금의 환류로만 보시는 것도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으로 가서 미국 기업과의 운송비를 절감하고 미국 지역에 현재 애리조나 공장을 건설한 기업의 경우 메르세데스 벤츠 공급처로 낙첨되어서 중장기 수요처를 확보하는 커다란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기업의 경쟁력으로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 강조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내 수요가 증가할수록 대기업뿐만 아니고 모든 국내 산업 생태계가 미국으로 옮겨가서 산업 공동화가 발생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다소 과도한 우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으로 생산 기지를 확대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은 핵심 공정이나 원천 기술 같은 경우는 국내에 여전히 유지하는 방법을 통해서 오히려 위험을 분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남아있는 기업이 여전히 존재하고 이 때문에 국내 기업과의 보완 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서 대한상공회의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수평적 직접 해외 투자가 반드시 대체 효과만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기업 내 무역을 증가해서 보완 효과를 일으켜서 국내 수출을 진작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대측 최종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은 보호무역 상황 속에서 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확대는 국내 경제에 실질적인 순편익을 가져오는가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따라서 찬성 측께서는 해외 생산기지 확대로 발생하는 국내의 문제점들보다 순편익이
크다는 점을 입증해 주셨어야 합니다. 하지만 찬석 측께서는 이를 다 하시지 못하셨습니다. 첫째로 기업의 순편익 증가가 국내 경제의 순편익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셨는데요. 찬석 측께서는 중간재 수출을 통해서 순편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로 주장해 주셨지만 저희는 토론을 통해서 오히려 관세로 인해서 중간재 수출조차 막히게 될 것이고 미국 형지대에 있는 중간재가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렇게 발생한 수요에 따라서 오히려 대미 투자가 확대될 것이지 국내 투자가 확대되지 않는다는 점을 저희는 입증드린 것 같습니다. 둘째로 산업 공동화 문제점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반증하시지 못하셨습니다. 저희 반대 측은 산업 공동화가 국내 산업 생태계와 일자리에 미칠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들을 토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긍정 측께서는 이에 대해 중간재 사례로 오히려 부응이 될 수 있다고만 말씀을 해주시고 공동화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다소 낙관적인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경영 불확실성과 해외 생산 여건을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국내의 생산 기지를 신설하는 것이 더 높은 안정성과 안정적인 수요를 충족할 수 있어서 국내 생정의 고도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저희는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켜야 할 것은 단순히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산업 기반의 사람들의 일터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해외 생산기지의 과도한 확대는 오히려 국내 경제의 기반을 흔드는 것은 물론 경영 불안직성을 더욱더 높이는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이상 저희 반대측 최종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대 측, 찬성 측 결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측께서는 50%의 철강 관세 그리고 전품목에 적용되는 15%의 관세가 단기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우리 경제에 가져올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지 못하셨습니다. 더불어서 현재 확대되고 있는 미국으로의 생산기지 확대 흐름에 우리나라 기업이 편성하지 못했을 시 겪을 상대적 불리함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지 못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으로 결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쟁점은 단순한 관세 회피가 아니라 관세 회피를 위한 해외 생산기지 확대가 향후 국내 경제에 어떤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그리고 토론에서 말씀드렸듯이 해외 생산기지는 단기적인 관세 회피를 넘어 국내 경제의 리스크를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해서 중장기적으로 순편익을 가져올 수 있는 전략이었습니다. 반대 측은 해외 생산기지가 국내 산업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지만 해외 생산기지 확대는 단순히 생산 이전이 아니라 국내 본사에서 부품과 중간재를 공급받아 현지에서 완성품을 생산하는 생산 판매 구조입니다. 실제로 미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59%가 우리나라 국내에서 부품을 조달해서 완성품을 만들었다는 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고율 관세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명확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단기적으로 즉각적으로 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모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 미국으로의 그리고 해외로의 생산기지 확대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율 관세가 주는 부정적 영향이 단기간 내에 완화되기도 어렵고 관세가 철회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나라 국내 주력 산업의 피해는 누적될 뿐입니다. 따라서 해외 생산 기지를 확대해서 국내 본사와 연구소, 협력사원의 가치 사슬을 유지하는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을 하여 단기적 회피책이 아니라 관세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과 투자 기반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결론 마치겠습니다.